혼자 있을 때 예고 없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10초의 대처가 우리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면서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심장병 환자들과 함께한 81세 전문의 최진혁입니다. 저는 35년간 5,000명이 넘는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내며 깨달은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사망할 확률이 87%에 달하지만 단 10초만 올바르게 대처하면 생존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영상 하나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홀로 계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반드시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 정보는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실제 생존 사례.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 심장마비는 드라마에서처럼 윽 소리를 내며 갑자기 쓰러지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치 밤손님처럼 다가옵니다. 그날 아침 박영수 78세 어르신은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커피를 끓여 신문을 읽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처음에는 그저 저녁을 과식했나 보다 하고 넘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장마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가슴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 안에서 주먹을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왼쪽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턱까지 아파왔습니다. 그 순간 박영수 어르신은 번개처럼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건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이 박영수 어르신을 살린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만약 나이가 드니 온몸이 쑤시는구나 하고 넘기셨다면 결과는 끔찍했을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초기 증상을 소화불량, 어깨 결림, 감기 몸살 등으로 오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은 일반인보다 3.7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혼자였지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6개월 전 건강 강좌에서 알려드린 혼자서도 살아남는 까지 응급처치법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심장마비는 혼자 와도 혼자 이길 수 있다고 하셨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침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인 분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일반인의 한 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생존을 가르는 깨달음, 심장마비 전조 증상 5가지.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말은 선생님, 제가 그 증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였습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최소 30분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느낌, 코끼리가 가슴에 앉아있는 것 같다, 무거운 돌덩이가 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심장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통증이 퍼져나가는 느낌, 가슴 통증이 왼팔 혹은 양팔로 퍼져나갑니다. 목이나 턱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치과 문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고 춥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흐른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지럼증과 구토감, 많은 분들이 체했다고 생각하며 소화제를 찾으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구토까지 하게 되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2-3가지만 나타나도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기시는 분, 흡연자는 위 증상 중 단 하나만 나타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생존율 90%로 올리는 7단계 생존법,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며 만든 혼자서도 살아남는 6가지 응급처치법입니다. 1단계.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기 증상을 느끼는 순간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니 피해야 합니다. 2단계, 아스피린 1알 씹어먹기 집에 아스피린 100ml이 있다면 물 없이 즉시 한 알을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흡수가 빨라져 혈전 피떡을 녹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김은혜 76세. 할머니는 이 방법 덕분에 심장 손상을 4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 아스피린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3단계. 119에 정확한 주소부터 말하기. 119에 전화하면 의식이 흐려질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정확한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73번지 삼성아파트 191동 5525. 81세 남성, 심장마비 증상으로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 힘듭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세요. 4단계. 현관문 열어두고 비밀번호 써붙이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도어록이라면 아주 큰 글씨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문에 붙여두세요.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강식 77 9세.
할아버지는 이 단계를 완벽히 실행한 덕분에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여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주의사항. 1, 4단계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 눕지 마세요.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더 곤란해집니다. 물이나 음식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5단계. 몸을 45도로 세우고 다리 올리기 등받이에 기대어 상체를 45도 정도로 세우고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세요. 이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6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알리기, 절대 전화는 안 됩니다.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심장마비 증상, 매실 직후로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줘. 이렇게 간단히 적어 여러 가족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7단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입으로 6초간 후 소리를 내며 길게 내쉬세요. 이 복식 호흡은 흥분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혈압을 낮추는 과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생존율을 올리는 4가지 사전 준비 습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평소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 열기 연습하기. 에이서 용지에 현관 비밀번호를 크게 써서 집안 곳곳에 비치해 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심장마비 상황을 가정하고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하기.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누르면 8919에 자동 신고되고 가족에게 위치 문자가 전송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오늘 당장 설정해 두세요. 잠금 화면에 의료정보 저장하기.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본인의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앓고 있는 질병, 비상연락처 등을 저장해 두세요. 이 정보는 응급실에서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행동지침, 냉장고에 붙여두기. 위에서 알려드린 7단계 응급처치법을 요약해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그 옆에 아스피린 한 통을 비치해 두세요.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준비를 소홀히 했던 정미숙 74세. 할머니는 증상이 나타나자 당황해서 직접 운전을 하다 의식을 잃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반면 4가지 준비를 철저히 했던 최현준 76세. 할아버지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여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지막 당부.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81세 늙은 의사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고신호, 가슴 압박감, 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 호흡 곤란과 식은땀, 어지럼증. 이 중 2개 이상이면 의심하세요. 7단계 응급법, 앉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 열기, 45도 기대기, 문자 보내기, 앞 4돈 6, 호흡법. 4가지 사전 준비, 문 열기 연습, 응급 단축키 설정, 잠금 화면 정보 저장, 냉장고에 지침 붙이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아래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습하고 준비해야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준비된 마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의시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에 이렇게 적어 붙여주세요.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매일 이 글을 보며 다짐해 주세요. 81세 심장 전문의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라고 적어 스스로와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